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널 미팅 발표자 김나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MET, A Multiband EEG Transformer for Brain State Decoding입니다. 해당 논문은 IEEE Transactions on Biomedical Engineering에 2024년 게재되었으며 이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4.4로 엔지니어링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상위 29.1%인 Q2에 해당됩니다.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최근에 EEG와 트랜스포머 모델을 함께 결합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는 템퍼럴이나 스페셜 정보뿐만 아니라 이 논문에서는 프리퀀시 정보도 함께 어텐션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소개드리면 좋을 것 같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본 논문의 인트로는 세 문단으로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뇌파 신호의 주파수 대역을 해석함으로써 이 서로 다른 유형의 뇌 활동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다중대역, 이 멀티밴드 퓨전을 통해서 뇌파 정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멀티밴드 퓨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뇌파의 모든 주파수 대역을 효과적으로 융합하기가 어렵고 기존의 딥러닝 모델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훈련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복잡하고 이것은 특히 RNN을 활용할 때 더더욱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뇌파 데이터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함께 활용한 연구가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다중대역, 이 멀티밴드 EEG 신호 분석에 대한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멀티밴드 EEG 트랜스포머를 제안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멀티밴드 EEG 트랜스포머인 MET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래의 그림에서는 두 가지 주요한 모듈인 멀티밴드 퓨전 모듈과 EEG 트랜스포머 모듈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EEG 입력 신호의 이 주파수 대역별 특징을 추출한 후에 밴드 어텐션 블록이라는 BAB 블록을 사용해서 이 멀티밴드의 특징인 이 특징을 도출하게 되고 이 다음에 이 EEG 트랜스포머 모듈을 통해서 이 시간적, 공간적인 셀프 어텐션 블록을 통해서 이 시공간적인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 모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구조 중에서 앞쪽의 멀티밴드 퓨전 모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력 EEG 신호에서 이 5가지 주파수 대역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한 이 특징이 추출이 되었습니다. 특징으로는 디퍼런셜 엔트로피라고 해서 이 DE 특징이 추출이 되었고 이 DE는 아래의 식과 같이 이 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기반으로 도출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 PX가 전력 스펙트럼 밀도인 PS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DE 특징은 5개 주파수 대역 그리고 각 채널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도출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추출된 5가지 대역 그리고 채널별 DE 특징을 1차원으로 융합하는 것은 간단하긴 하지만 이것은 이 전극의 공간적인 분포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래의 그림처럼 여기 나와 있는 AEP 방법을 활용해서 3차원의 전극 좌표를 2차원으로 매핑해주는 과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DE의 이 특징 벡터는 2차원의 이런 산점도로 재구성이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클러프토처 스캠의 이 방법을 활용을 해서 산점도를 보관해서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32x32 맵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5개 주파수 대역이 있기 때문에 이 5개의 특징 맵이 생성이 되게 되고 그러면 이 특징 맵은 총 4차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그림처럼 이 특징 맵 하나가 있고 그리고 주파수 대역 5개가 있으니까 이게 1초 데이터에 대한 거고 t초만큼 있기 때문에 이제 특징 맵이 5개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그리고 t초만큼 이렇게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밴드 어텐션 블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밴드 어텐션 블록인 BAB는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이 블록을 말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EEG 피처 맵을 이렇게 도출을 해서 주파수 밴드 어텐션 과정을 지나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수식으로 보면 좀 어려워 보이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시간 i에 대해서 이 h 곱하기 w 이 피처 맵이 5개 주파수 밴드가 있기 때문에 h by w by 5로 이렇게 3차원 피처 맵이 생성이 되고 이 주파수에 대한 어텐션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h와 w에 대한 이 맥스 풀링과 에버리지 풀링을 각각 거친 후에 MLP를 지나게 되면 맥스 풀링과 에버리지 풀링에 대한 이 어텐션 맵이 도출이 되고 이 두 개를 더해서 밴드 어텐션 맵인 MC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는 따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도출된 MC와 기존의 이 인풋을 곱해서 이 주파수 어텐션 정보, 즉 쉽게 말하면 이 주파수에 대한 대역에 대한 가중치가 적용된 새로운 인풋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트랜스포머 모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BAB를 통해서 이 주파수 대역에 대한 가중치 정보가 들어간 인풋이 만들어졌고 다음으로 이 시간, 공간적인 뇌파 특징을 고려하기 위해서 패치를 적용을 했습니다. 패치를 간단하게 이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패치는 요 작은 정사각형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큰 정사각형을 프레임이라고 하고 이 프레임을 P by P 이 정사각형으로 N개 나누어서 이제 시 공간적인 정보를 고려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그림으로 기준으로 말하면 P by P 그러니까 1 by 1의 패치가 9개 있으니까 9개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9개의 패치가 시간 t에 대해서 있으니까 이 t by n 이 9개의 패치가 생성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주파수 정보를 함께 고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1초에 대해서 5가지 주파수 대역이 도출이 되게 되니까 이 하나의 패치에 5가지 주파수 대역의 정보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저희가 일반적으로 EEG 딥러닝에서 적용할 때 템퍼럴 먼저 하고 스페셜 하는 것처럼 이것도 순서가 동일한데 그래서 여기 이 동일한 공간에 있는 패치들 그리고 시간에 따라 시간만 다르고 이 동일한 패치에 있는 얘네끼리 인코더에 입력으로 넣고 그리고 얘도 똑같이 3번 패치에 있는 애들을 시간에 따라서 한 아이들을 이렇게 인코더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에 대한 어텐션을 수행을 하고 동일하게 공간 스페셜에 대한 셀프 어텐션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요거랑 반대되게 이 공간 안에서 이 9개의 위치 안에서의 이 어텐션을 계산을 해서 도출이 되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 아래의 식을 통해서 이 알파인 웨이트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 MET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3가지의 개방형 EEG 데이터 세트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데이터 세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62채널 그리고 1000Hz 샘플링 레이트로 측정이 되었고 15명의 건강한 피험자에 대해서 측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긍정 그리고 중립, 부정에 대한 감정 데이터이고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중립, 슬픔, 두려움, 행복이라는 4가지의 다른 범주의 감정 데이터가 획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워킹 메모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64채널에서 500Hz의 샘플링 레이트로 측정이 되었고 13명의 건강한 비험자를 대상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워킹 메모리의 경우에는 부하가 다른 이 4가지의 메모리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MET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 그
어떤 주파수 밴드들을 사용했을 때 더 성능이 좋게 나오는지를 확인한 결과인데, 일단 이 두 가지 감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측정을 했고, 그리고 크로스 서브젝트 방법을 사용해서 3명 피험자 데이터만 사용했을 때와 15명 피험자를 모두 사용했을 때를 측정을 했습니다. 이 크로스 서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인트라 서브젝트랑 다르게 이 데이터의 80%, 그러니까 3명 데이터 중에 거의 2명 데이터는 트레이닝으로 쓰고 1명은 테스트로 쓰고, 그리고 15명 데이터 중에 80%니까 12명은 트레이닝으로 쓰고, 그리고 3명 데이터는 테스트로 쓰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법을 활용을 했다고 하고, 조건은 5개의 밴드를 각각 사용했을 때, 그리고 델타에서 알파를 결합했을 때, 세타와 베타까지 결합을 했을 때, 알파와 감마까지 결합했을 때, 그리고 5개 주파수 밴드 대역을 모두 다 결합했을 때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데이터에서 3명의 데이터만 활용했을 때고, 그리고 B는 첫 번째 데이터에서 15명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C는 두 번째 데이터에서 3명만, 그리고 D는 두 번째 데이터에서 15명 모두 활용했을 때인데, 모두 동일하게 테스트 어큐러시는 이 모든 5개의 밴드를 결합해서 사용했을 때 가장 높았고, 그리고 로스 역시도 5개의 밴드를 모두 사용했을 때가 가장 낮게 나왔고, 이 자세히 보시면 이 밴드들을 결합한 것을 사용했을 때가 이제 또 그 다음으로 순서대로 어큐러시가 높고, 단일 주파수 대역만을 활용했을 때는 이제 그 멀티밴드를 활용했을 때보다 정확도가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이 주파수 밴드를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른 정확도 차이를 좀 확인한 건데, 이 빨간색 타원형이 증가했다는 거고 그 초록색 타원형이 감소했다는 건데, 이 초록색 타원을 먼저 보면 일단 그 베타 밴드를 단일로 활용했을 때가 알파 밴드에 비해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확도가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감마 밴드를 단일로 활용했을 때보다 이 델타에서 세타 밴드, 그러니까 두 가지 대역을 결합해서 멀티밴드로 활용했을 때 정확도가 통계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세타에서 알파를 결합했을 때가 알파, 베타를 결합했을 때보다 통계적으로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타, 감마 두 가지 대역을 결합했을 때보다 이 세타에서 알파까지 3가지 밴드 대역을 결합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단일 주파수 대역을 활용했을 때보다 2가지 멀티밴드를 활용했을 때가 더 높고, 2가지 대역의 멀티밴드보다 3가지 대역의 멀티밴드를 활용했을 때 정확도가 더 높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이 결과에서 좀 굳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하나 싶었던 게, 어쨌든 이 논문에서 말하고 싶은 건 멀티밴드를 활용을 했을 때 좀 더 정확도가 높을 거다, 이런 가설을 세우고 이 연구를 진행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치면은 예를 들어서 감마랑 델타 세타 멀티밴드만을 비교할 게 아니라 이 세타 알파, 그리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이렇게까지 다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통계를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조금 의문스럽고, 잘 이해도 좀 한눈에 알아보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좀 세세하게 다 나눠서 조건에 따라서 이제 비교를 하고 표나 그래프로 다른 형태의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결과에서는 이 신호의 길이에 따른 정확도를 확인한 건데, 첫 번째 데이터를 활용해서 확인을 했고, 마찬가지로 크로스 서브젝트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 크로스 서브젝트를 3명 데이터로 했든 15명 데이터로 했든 간에 이 2초까지 활용을 했을 때 정확도가 높았고 그 2초보다 좀 더 길게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게 무작정 긴 데이터를 활용하기보다는 이런 적정한 양의 데이터 길이를 활용하는 것이 높은 정확도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음 결과는 이 MET 모델을 훈련시킬 때 어떤 방법으로 훈련을 시켰냐에 대한 차이를 확인한 건데, 먼저 인트라 서브젝트 방법을 활용했을 때인데, 인트라 서브젝트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한 명 피험자 데이터의 80%를 트레이닝 셋으로 쓰고 남은 20%를 테스트 데이터 셋으로 쓰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트라 서브젝트 방법을 활용을 하면 이 애큐러시가 조금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초록색의 경우가 이 첫 번째 데이터 셋, 분홍색이 두 번째 데이터 셋, 그리고 세 번째 여기 파란색이 워킹 메모리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인트라 서브젝트를 활용을 하면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오른쪽 표의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초록색 이 데이터에 대한 애큐러시와 이 다양한 지표들을 함께 나타낸 결과인데, 거의 모두 99%를 넘고 99%를 넘는 거의 100%에 가까운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앞서 설명드린 크로스 서브젝트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1번에서 8번까지 1번에서 10번까지 10명의 피험자가 있는데 그 중에 80%, 1번에서 8번까지를 트레이닝으로 사용을 하고 테스트는 9번, 10번 피험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런 방식을 적용을 했을 때 결과를 확인을 한 건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이런 좀 기존의 모델들과 좀 비교를 함께 해본 결과입니다. 기존의 결과들은 사실 크로스 서브젝트를 했을 때 거의 6, 70% 높으면 90%, 8, 90% 정도를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 개발한 이 ME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두 한 96%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MET 스몰 베이스 라지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표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모델의 깊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뎁스가 크고 이 멀티 헤드가 얼마나 많고 이 히든 사이즈가 크고 MLP 사이즈가 어떠냐에 따른 이런 차이를 확인한 거고, 어쨌든 이 좀 모델의 깊이가 깊고 멀티 헤드가 많은 이 라지의 경우가 굉장히 좀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이 통계를 여기서 제가 표시하진 않았는데 스몰과 라지 통계차가 났고 베이스와 스몰은 났는데 베이스와 라지 간의 통계차는 따로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결과는 MET 모델이 어떤 데이터의 어떤 부분에 어텐션을 해서 분류를 했는지를 좀 설명하고자 가져온 결과이고,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 중립, 그리고 긍정적이라는 세 가지 감정 패턴을 가지는 SED 데이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색깔이 빨간색일수록 이 가중치가 더 높은 것, 즉 이제 모델이 예측을 할 때 가장 많이 어텐션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를 살펴보시면 먼저 네거티브에 대해서 보시면 이 긍정적인 감정에 비해서 A 영역이 더 활성화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정적인 감정일 때, 긍정적인 감정일 때보다 A 영역, 이 전두엽 영역이 더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두엽 같은 경우에는 감정과 같은 고급적인 인지 기능을 좀 처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잘 알려진 그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뉴트럴, 중립적인 감정 상태일 때는 D 영역에서 이
6번 피험자와 13번 피험자를 제외하고는 이 긍정적인 감정일 때 D 영역이 좀 더 활성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D 영역 같은 경우에는 측두엽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측두엽 같은 경우에는 청각 시스템과 이제 좀 관련성이 있다고 많이 알려진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긍정적인 그 감정 상태일 때를 확인해 보시면 이 7번 피험자와 15번 피험자를 제외하고 C 영역, D 영역에서 이제 좀 더 이 C 영역, D 영역에서 이 부정적인 감정일 때보다 긍정적인 감정일 때 좀 더 활성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D 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각 시스템과 관련이 돼 있고, C 영역은 이제 후두엽으로 여길 수 있는데, 후두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각 처리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생리학적인 해석이 가능하면서 이제 어텐션 이 모델이 신경 생리학적인 기전과 조금 일치하게 어텐션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을 공부하면서 좀 들었던 생각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EEG 딥러닝 할 때 템퍼럴 거치고 스페셜 거치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를 단순하게 여기에 셀프 어텐션 모듈을 좀 적용을 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근데 또 이제 훨씬 더 높은 성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다양한 이제 좀 새롭게 개발되는 그런 모델들도 많이 조사를 해서 좀 적용을 많이 해보려고 시도하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모델에 아까 뭐 설명드린 BAB나 뭐 어텐션 그 템퍼럴 뭐 스페셜 어텐션 모듈 같은 경우, 셀프 어텐션 모듈 같은 경우에도 이 논문의 저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다양한 이 모델들을 좀 참고해서 이렇게 좀 짜집기해서 어떻게 보면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저희도 다양한 모델들을 보고 뭔가 그 모델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고 저희 데이터에 맞게 섞고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길러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논문을 읽으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델 저 모델을 좀 참고를 한 게 많아서 이게 좀 이어지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뭔가 이해가 잘 되진 않게 좀 그림들이 설명이 돼 있어서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결과에서 통계 부분 같은 경우에도 조금 결과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딥러닝 그리고 트랜스포머 어텐션 모듈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많은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이제 발표가 조금 부족했을 수 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